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의 김소연입니다. 저는 오늘 조선 전기 자기쌍이잔의 제작과 전개 양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이후 조선은 국가체제의 유교적 재정비와 그것을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체제를 이전과는 달리 새롭게 완비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소용되던 그릇과 곡식 등에 있어서도 확인됩니다. 그중 쌍이잔 역시 조선 전기에 새롭게 보이는 기명으로 이는 세종실록 올해 준작도설에 도예되어 나타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쌍이잔이 15세기 전반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지방료와 관유에서 분청사기 및 백자로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오늘 발표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자기 쌍이잔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명대 자기와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 조선 전기의 전반적 제자 상황과 관련된 연구, 조선 전기에 제작된 자기 기종에 관한 연구, 조선 전기 유적 출토품 및 전세품에 관련된 연구, 마지막으로 왕실 주기 관련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에서는 자기 쌍이잔 자체에 대한 현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 다른 유물과의 비교 자료로 활용하거나 전세품에 대한 간략한 고찰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자기 쌍이잔이라는 기명 자체와 제작의 전개 속에서 보이는 현상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다음과 같은 목차에 따라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세품과 출토품, 즉 현존하는 자기 쌍이잔의 양상을 통해 그 조형적 특징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기 쌍이잔의 연원을 함께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여러 조형으로 제작된 자기 쌍이잔이 지역별, 즉 지방요와 관유에서의 출토 현황과 그 특징이 어떠한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앞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각 시기별로 보이는 변화 양상이 어떠한지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서두에 말씀드렸듯 자기 쌍이자는 조선 초부터 새롭게 제작되기 시작하였으나 16세기 중반에는 그 제작이 중단됩니다. 그러한 이유를 해당 기명이 가지는 성격 및 용도와 연관하여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결국 조선 전기에만 제작되었던 특수기명, 자기 쌍이잔을 통해 조선 전기 관유의 이동이라던가 주로 보이는 제자 양상 등 조선 전기 도자사의 전체적 흐름을 추적하는 데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본 2장을 통해 자기 쌍이잔의 조형과 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쌍이잔은 일반적으로 학계 내에서 양이잔, 이부잔, 귀잔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왔습니다. 해당 명칭은 양쪽 귀 측면에 귀, 즉 부가장식물이 달린 잔을 가리킵니다. 현존하는 유물을 살펴 본후에서 저는 다음과 같이 날개형, 화형, 정자형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잔은 고려시대에는 보이지 않던 형태로 조선 초에 들어 새롭게 유입 및 제작된 기명임에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그 조형의 연원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조선 전기의 세종실록 올해 준작도설에 다음과 같이 5종류의 쌍이잔이 도예된 예를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명을 칭하는 여러 이름 가운데 쌍이잔을 문구에서의 명칭으로 삼은 것 또한 이러한 이유와도 연결이 됩니다. 특히 쌍이잔은 중국의 경우에 송대부터 원, 명, 청대에 걸쳐 여러 재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조선은 북초부터 중국의 의례와 주자가래를 예론의 최고 기준으로 삼고 그 실행을 장려하였기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기물들이 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 보니 서두에서 살핀 각기 다른 조형으로 제작된 쌍이자는 그 연원과 원류가 다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삼성미술관 리훈 소장의 청동 쌍이자는 이와 같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백자 쌍이장과 조형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청석제 쌍이장과 종로 청진구에서 출토된 백자 쌍이잔의 조형 또한 매우 유사하여 주목이 됩니다. 따라서 날개형 및 화형의 자기 쌍이잔은 청동 또는 청석제 쌍이잔을 조형의 원료로 삼고 제작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정자형 쌍이잔의 경우 올해 준작도설 가운데 특히 쌍이 청옥장과 그 조형적 양상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손잡이 하부에 돌기를 부착했다거나 또는 청화 안료를 이용하여 손잡이 상부면을 장식하였습니다.
이는 옥기의 요소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자기로 번안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조형적 특징이 추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이는 아니지만 정자형의 쌍의자는 중국에서 보이는 것처럼 조선에서도 역시 옥기로 제작된 바 있습니다. 먼저 국립청주박물관 소장의 옥제 쌍의자는 선조가 정철에게 하사하였다고 전해지는 옥배로 올해에 실린 쌍의 청옥장과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합니다. 한편 아래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옥제 쌍의잔 두 점은 영조에 따르는 화유옹주와 그의 남편 황인점의 합창로에서 출토된 것인데 이 또한 올해에 실린 쌍비 청옥장과 유사하여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본장의 1절에서 살펴본 각기 다른 조형의 쌍의잔이 조선 전기 각 지역별로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생산 유적의 출토 현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도의 경우 공주 온천리 요지에서 금청사기 상간문 쌍의잔 편이 출토되었고 공주 합곡리에서는 귀활 철제로 장식된 금청사기 쌍의잔 편이 출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상도의 경우 오려는 듯한 팡쌍의 형태로 이루어진 날개형 쌍의잔이 확인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쌍의자는 각각 고령 사구리, 진해 두동, 동천, 경산, 은량리 요지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해토와 유색 등에 있어서는 요지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나 전체적인 기형이나 손잡이의 형태는 거의 동일하게 보입니다. 다음은 전라도입니다. 전라도에서는 손잡이 이응 부분이 국 바로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연부까지 이어지며 끝에 화형이 달린 쌍의잔이 확인됩니다. 화형은 소위 별 모양, 톱니 모양 등으로 불리는 것과 같이 조형적으로도 매우 다양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즉, 꽃과 꽃잎을 표현하기 위해 음각선을 내거나 투각 기법을 사용한 출토품과 전세품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어 지방유해에서의 출토 현황을 살핀 결과 경상도에서는 날개형을 중심으로, 전라도에서는 화형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이 보여 주목됩니다. 이는 바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경계하는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손잡이의 조형에서 날개형과 화형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도판 두 점은 전라도의 고창 용계리 요지와 경상도의 경산 음양리 요지에서 제작되었던 화형과 날개형의 쌍의잔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선 부근에 위치한 지역의 요장에서는 두 손잡이 유형이 혼재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경기도 광주의 출토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유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자 형태의 쌍의잔만 보입니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쌍의잔이 출토된 관유를 두 군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관유 설치 시기를 1467년 번으로 보고 있으나 15세기 후반 관유의 구체적인 제자 양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의잔이라는 빗자 기명을 통하여 15세기 후반에 운영된 관유에서 16세기 전반에 운영된 관유로 그 흐름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관유 제1그룹부터 그 제작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그룹에서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은 건조 받침으로 해토비즘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또한 굽 형태는 굿절굽, 오목굽, 다리굽 등의 형태로 깎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굽 바닥면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시유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초기 관유에서만 보이는 현상이기에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오각형으로 표시한 관유 제2그룹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지닙니다. 저부에 가는 모래 받침을 받쳤으며 굽 형태가 낮은 역삼각형 굽을 띄고 전면을 시유한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확실히 관유 제1그룹과 제2그룹은 각기 다른 특징으로 확인되어 관유에서의 쌍의잔 제작 양상이 눈에 띄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유 출토 현황을 살핀 결과 특히 도마리 1호와 건천리 9호에서 다른 요지들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많은 수량의 쌍의잔이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번천리 9호에서 출토된 쌍의잔의 경우 크기가 대, 중, 소 등으로 구분이 되어 주목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유해에서는 보이지 않는 현상으로 관유해에서 쌍의잔을 제작할 시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 이루어졌음을 추정케 합니다. 지금까지 생산 유적의 출토 현황을 토대로 조형별, 지역별로 각기 다른 특징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시기별로 구분해 보니 그 변화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기는 자기 쌍이잔이 처음 보이는, 즉 해당 기명이 새롭게 제작된 시기부터 하여 관유 설치 이전, 즉 지방유를 중심으로 요장들이 운영되었던 시기까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1기의 첫 번째 특징은 관유가 설치되기 이전으로 지방유에서만 쌍이잔이 제작되었습니다. 동시기 광주 일대 민요로 비정되는 곳에서는 쌍이잔이 출토된 바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인화와 상감 단계의 분평사기가 제작되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까지 1기에 해당하는 출토품 사례는 공주 온천리 요지에서 출토된 것뿐이지만 아래의 도판과 같이 인화와 상감 단계의 분청사기 쌍이잔이 전세품으로 여러 남아있어 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정자형의 쌍이잔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아 그 제작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기입니다. 2기는 경기도 광주에 관유가 설치된 이후부터 사홍원 시장이 공식 설치되기 이전인 1493년 전까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2기는 크게 지방유와 관유로 나누어 그 특징들이 설명됩니다. 먼저 지방유의 경우를 살피면 1기에 이어 각 지역에서 여러 조형의 쌍이잔이 제작됩니다. 특히 지역별로 조형의 특징이 달리되는데 전라도는 화영이, 경상도는 날개형 쌍이잔이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장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선 부근에 위치한 지역의 요장에서는 두 유형이 혼재되는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한편 해당 시기 관유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기에 가장 발목할 만한 점은 초기 관유로 비정되는 신대리 29호, 오전리 5호, 우산리 4호, 목현동 1호 요지 등에서 정자형의 쌍이잔이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벽자의 제작 양상에서 초기 관유의 특징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즉 이렇게 테토비즘을 바꿨다던가 국 바닥면은 제외하고 시유를 하였다던가 국 형태가 뒷별급이나 오목급, 다리급의 형태를 띈다는 점입니다. 관유에서 제작되었던 정자형의 쌍이잔은 이와 같이 동시기 각 지방유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이전에는 제작하지 않았던 정자형의 쌍이잔을 지방유에서도 역시 새롭게 제작하였는데 이는 관유에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기에는 비알, 범벙, 철화 등 다양한 기법으로 장식된 분평사기 자기쌍이잔이 제작되었습니다. 고문대리, 보성 도촌리, 그리고 공주 학봉리 요지는 조선 전기 대표적인 분청사기 요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서 확인되는 쌍이잔 역시 모두 분청사기로 제작된 것입니다. 다음은 3기입니다. 3기는 사홍원 시장이 공식적으로 설치된 1493년 이후부터 쌍이잔이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번천리 8호 요장의 운영 시기까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문헌 자료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성종 24년 1493년의 두 가지 기록입니다. 첫 번째는 사홍원 제조 유자광이 중국의 가마구조가 이치에 더 맞다며 입구를 만들기 위한 시험을 하고자 상소를 올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기시의 불만이 담긴 상소입니다. 사기소가 군기시 시장 안으로 이전하면서 횟감이 부족하다는 불만들이 발생하자 새롭게 사홍원 시장 6곳을 지정하게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6곳은 바로 본 3기에 해당하는 쌍이잔 출토 관유지들과도 대부분 일치하여 주목이 됩니다. 이렇게 성종 24년의 두 가지 기록만 살펴보더라도 가마 구조를 비롯하여 제작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뿐만 아니라 사홍원 시장을 공식적으로 설치하는 등 관유의 체제가 자리 잡혀가는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쌍이잔은 이전보다 얇고 정세한, 더욱더 양질의 백자로 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기에 해당하는 지방유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유에서의 제작이 점차 중단되는 것이 보입니다. 요장의 운영 시기가 16세기 초까지로 비정되는 고창 용계리, 광주 충효동 W3 지역에서만 일부 각진 형태의 정자형 쌍이잔이 마지막으로 확인되며 이후로 비정되는 지방 요장에서는 쌍이잔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어 3기에 해당하는 관유의 상황을 살펴보면 2기에 해당하는 관유 제1그룹들과는 다른 제작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각 시기에 해당하는 출토 유물의 1:1 비교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교가 쉽도록 2기와 3기에 해당하는 쌍이잔 도판을 각각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번도 받침은 해토 비즘 받침이었던 것이
모래 받침으로 변화하였고 시유 방식은 붓부분을 제외하고 시유했던 양상이 전면 시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병 역시 2기에는 이렇게 두꺼웠던 것이 3기에 해당하는 유물에서는 눈에 띄게 얇아진 모습으로 확인됩니다. 네 번째로 굽 형태 역시 죽절굽에서 낮은 역삼각형 굽으로 변화하는 등 시기별 변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이는 3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백자 쌍이잔의 금속기나 옥기의 요소를 표현하고자 하였음이 확인됩니다. 앞에 보이는 도판과 같이 손잡이 하부에 돌기를 부착하거나 청화 안료를 이용하여 옥기의 조형 요소들을 표현한 예가 보입니다. 3기에 해당하는 쌍이잔 출토요장 원천리 8호는 1558년을 전후로 그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기의 마지막 특기할 만한 점은 번천리 8호에 이어 운영된 16세기 중반의 이후의 요장들에서는 자기 쌍이잔이 더 이상 전혀 출토되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6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왜 더 이상 자기 쌍이잔을 제작하지 않았는지 그러한 이유를 해당 기명이 가지는 용도 및 성격과 연관시켜 다음 장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자기 쌍이잔의 사용례는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확인됩니다. 먼저 지방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백자, 상감, 태일더명 쌍이잔 등이 그 용도를 추정해 줍니다. 해당 유물의 잔받침에는 태일전이라는 명문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태일제, 즉 중앙에서 주관하고 지방 관청에서 진행하였던 도교 대례에서 사용한 의례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날개형 쌍이자는 경상도 지방의 고령 사부리, 진해 주동 웅천, 경상 은양리 등 그의 생산 유적에서 출토 현황을 참고할 수 있어서 이들의 제작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예로 개인 소장의 분청사기 덤벙 천명 쌍이잔이 주목됩니다. 이러한 형태는 고 운대리 요지 출토의 분청사기 덤벙 쌍이잔과 매우 유사하여 그 제작지를 추측해 하며 이 역시 기면 중앙에 천자 명이 적혀 있어 도교 제례에서 사용했던 기명임을 추정케 합니다. 이처럼 쌍이자는 조선 전기의 지방 관청에서 의뢰기로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소비 유적의 출토 현황을 통해서도 그 추정이 뒷받침됩니다. 바로 지방 소비 유적 가운데 관청 관련 유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확인되는데 지도에서 보이시다시피 강화 관청리, 강진 전라 병영성, 양주 관아지 유적 등에서 쌍이잔이 출토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에서의 사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에서 역시 의뢰기로 쌍이잔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세종실록 올해 준작도설에 실린 기명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의 앞장에서는 이러한 금속재와 옥재의 쌍이잔을 자기로 번안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조형 요소를 통해 표현해내었다는 점과 그 밖의 여러 특징을 통해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쌍이잔은 가래나 빌레 등 중앙에서 행해지는 여러 연양에서 주기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여러 의뢰를 살피면 표에 보이시다시피 올해 중에서도 가래와 빌레에 해당하는 의뢰에서만 쌍이잔이 확인됩니다. 일례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래도감 의뢰들을 모두 살폈을 때 그 사용처가 동래연시 또는 대래시로 보여 주목이 됩니다. 사실상 두 의뢰는 같은 의뢰의 절차이지만 대상이 국왕일 때는 대래시로, 왕세자일 때는 동래연시로 그 명칭을 분류했던 것입니다. 특히 후기이지만 영조연간의 왕세손 가래도감 일기에 보면 동래연 의식과 관련된 기록 가운데 본식에서 사용되는 옥동자가 동래연의 예행 연습 시에는 사기동자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자기 쌍이잔 역시 그러한 케이스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소비 유적에서의 출토 현황을 정리해보면 그 대부분이 현재의 종로구 일대 관청 관련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쌍이잔이 중앙에서 통제하고 관청에서 관리하였던 기명임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앙과 지방의 고급 의뢰기로 사용되었던 자기 쌍이잔이 16세기 중반 이후에는 왜 제작이 멈추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가래시와 빌레시에 쓰였다는 기록을 토대로
조선 전기 설행되었던 궁중연의 예를 살폈습니다. 조선 전기 궁중에서는 회례연, 양로연, 진연, 사객연 등 여러 종류의 연회가 설행되었습니다. 특히 세종대에 들어와서 13년에는 회례연희가, 14년에는 양로연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세종대부터 왕대별로 연행의 설행 횟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주가 명시된 세종실록 올해이, 건국대전, 국조 올해이가 편찬된 시기, 즉 세종대와 성종대에는 각 연양이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었음이 주목됩니다. 특히 성종대는 재위기간에 비례하였을 때 그 설행 횟수가 70%에 가까울 정도로 빈번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자기쌍이단의 제작이 성행이 이루어진 시기와도 합치하여 주목이 됩니다. 즉 관유 설치 이후 이전에 민요로 비정되는 광줄대 요장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정자형의 쌍이잔이 새롭게 제작됩니다. 이 시기는 연양의 설행 횟수가 급증하는 성종대와 맞물려 그 용도를 짐작해야 합니다. 또한 중동대에도 상당히 많은 횟수의 연양이 설행되는데 이 시기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번천리 9호 요장에서도 해당 요장을 중심으로 대량의 쌍이잔이 대, 중, 소 등 각 크기별로 하여 아주 정세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력 생산지에서의 제작 양상을 보았을 때 매우 고급 기명으로 제작되어 왕실에서 사용한 기명이 확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명종대부터 연양 횟수가 줄어들더니 선조대 이후에는 급감하는 양상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 쌍이잔의 제작이 중단되는 이유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쌍이잔은 번천리 8호 요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제작되지 않았는데 해당 유당은 1558년을 전후하는 시기에 그 운영이 끊기는 것으로 보아 자기 쌍이잔의 중단과도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즈음하여 연속적으로 전란이 발생하였고 관유 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금속기 규제 정책이 비교적 완화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 후기와 대한제국기까지 쌍이잔이 타 재질로 하여금 제작 및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 자기재가 아닌 원래 은혜기의 성질을 가지는 재질로 제작을 하였고 더 이상 자기재 쌍이잔 제작에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선 전기 새롭게 그리고 높은 질적 수준으로 제작되었던 쌍이잔이 조선 중기 이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도 연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며 발표를 매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 쌍이잔이라 하는 관유 스타일의 백자 쌍이잔이나 그 이후 전범 단계의 분청사기 쌍이잔 정도만을 두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세품 및 유적 출토품 현황을 통하여 날개형, 화형, 정자형으로 그 유형들을 분류할 수 있었고 각 유형의 조형적 원료가 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산유적 출토 현황을 통해 지역별로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는 출토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관유 설치 이후 해당 기명을 통해 관유가 지방류의 제작 양상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기 쌍이자는 15세기 전반에서 16세기 중반까지라는 한정적인 시기 동안만 제작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 시기별로 변화하는 양상들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실록 및 의궤 등의 문헌 사료와 현존하는 신뢰들을 통하여 자기 쌍이잔이 가지는 성격이라든지 용도를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쌍이잔은 지방류에서는 길례적 성격을 가지는 의뢰기였으나 중앙에서는 가래와 빌레시에 사용되었던 연양용 의뢰기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의 성격은 다르나 지방과 중앙에서는 의뢰기라는 특수 기명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기에 동식이 다른 기명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양질의 기명으로 제작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 본 연구의 중심 소재인 자기 쌍이자는 조선 전기에만 제작되었던 특수 기명으로 조선 전기 관유의 이동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일말의 단서를 제공해 주었고 조선 전기 관유의 제작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서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